카트만두가 활성 사례가 400명이 다 돼가네요. 이발비는 150 루피로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카트만두 공항이 2주 후에 재개장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인플레이션, 이러한 제목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24시간 동안 총 418명이 늘었습니다. 네, 300명대에서 이제 400명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카트만두에서도 확진이 많이 떴고요. 전체 인원 418명이 늘으면서 지금 누적 확진자는 2750명이 되겠습니다. 네, 2만 명 넘어서 이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웃 국가인 인도도 계속 지금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추세라 네팔도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카트만두 수도의 확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1명이 떴습니다. 8월 3일날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43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3명, 박탁푸르 디스트릭트가 5명. 지금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 사례가 다시 업데이트 된 게 있어서 이것도 같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지금 코로나가 활성되어 있는 게 374명입니다. 그리고 랄리푸르가 75명, 박타푸르가 32명이고요.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트릭트가 40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카트만두 활성 사례가 374명이니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좀 있으면 이제 400명이 가까이 되는 그러한 지금 숫자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누적 확진자 같은 경우는 659명이거든요. 카트만두가 659명인데 활성 사례가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은 그 남부 그 떠라이 쪽 그 국경지대에 활성 사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비율이 지금 누적에 비해서, 확진자에 비해서 활성 사례가 지금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병원도 막 빈데도 막 있고 다 퇴원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카트만두가 유독 사람들이 잘 퇴원을 잘 못합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망자 변함없이 57명입니다. 57명이고요. 완치자는 358명이 늘었습니다. 358명이 늘어서 14,961명이 됐고요. 지금 회복률은 72.1%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률은 지금 계속 71. 몇 %,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완치자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확진자들도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복률이 지금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치료 인원 60명 늘었네요. 새로운 확진자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집중치료 인원 60명 늘어서 5,73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역소 인원 48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452명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좀 내일 정도면은 아마 10,0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7,637건 했습니다. 지난번 10,000건 이후로 7,000건, 8,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급합니다. 카트만두가 다급하다 보니까 보건당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PCR 테스트 숫자가 7,000건, 6,000건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의 PCR 테스트 누적은 398,907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그 네팔 전체 상황하고 그리고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7월 22일부터 럭다운이 해제된 후 지금 현재 네팔은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은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다시 럭다운을 들어간다 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물론 언론지상이나 아니면은 보건 관계자들은 다시 지금 빨리 묶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계속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해드렸다시피 그 럭다운이 해제된 이후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보이나 봐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카트만두로 많이 몰려옵니다. 여기서 장사하고 뭐 물건 떼어가고 여러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서 카트만두 밸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군데 그 메인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검문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지금 PCR 테스트를 갖다가 말하자면 검체 채취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PCR 테스트 양도 많고 그리고 카트만두에 확진 사례도 지금 많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커뮤니티 감염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이 지금 많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트만두 같은 경우 여기 내부적인 어떤 감염보다도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지금 그 보건부 쪽에서는 카트만두 밸리로 들어오는 외부 사람들의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PCR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새벽 3시 30분에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또 신두팔족입니다. 신두팔족 멜람치라고 있습니다. 멜람치는 거기서 거기 멜람치 계곡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카트만두에 지금 공급을 하려고 20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 현장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8명이 매몰됐습니다. 8명은 다 사망한 걸로 그 시신을 다 찾은 걸로 제가 저녁에 봤거든요. 신두팔족하고 지금 사고가 가장 많이 이렇게 산사태 많이 일어나는 데가 신두팔족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꺼날리 쪽 그쪽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홍수 같은 경우는 낮은 땅 떠라이 쪽이니까 극서부 프라빈스라든지 아니면은 제1 프라빈스, 2 프라빈스 이런 데에서 많이 나고요. 산사태는 아무래도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신두팔 쪽이라든지 아니면 까날리라든지 아니면 썬쿠아 사바라든지 이런 산악 지역에서 많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다음 단신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극서부 지역 깐찬푸르 꺼일라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계속되는 그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꺼일라리 홍수 이재민 가족들이 계속 길에서 지낸다는 소식인데요. 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반자니 지역에 200여 가족이 고속도로를 따라 텐트를 치고 집으로 돌아갈 일을 기다리면서 임시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0여 가족이면은 4명씩 따지면 한 2,000명 되겠네요. 아니, 2,000명 아닌가요? 한 800명 되겠네요. 800명. 네. 아직 물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여기 꺼일라리 홍수 소식 제가 전해드리면서 대략 한 6개 마을에 걸쳐서 한 6,000명이 그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아직 물이 안 빠져갖고 일주일째 그냥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팔에서 보통 텐트를 친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통 전해드리면요, 시중에서 파는 텐트 뭐 이런 그 근사한 텐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천막 재질 있죠, 그 타포린이라 그러나요? 그거 치는 겁니다. 그거를 치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그 타포린 하나만 있어가지고요, 기둥 2개 세우고요, 거기다가 타포린 씌웁니다. 그러면 A형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A형 그런 그 어떤 천막을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4군데 끄트머리 줄 묶어갖고 바위에다가 해서 고정시키고 그게 끝입니다. 그냥 공기순환 다 잘 되고요, 비만 막는 겁니다.
그게 텐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팔에서 말하는 텐트. 그런 데서 지금 일주일째 생활 중인 거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이라든지 아니면 달숲이라든지 그리고 그 마실 음료수라든지 옷 같은 거, 이런 비상적인 어떤 구호, 그런 것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팔 해원항과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장거리 버스를 비롯해서 국내선, 국제선 모두 개장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제선이 열리는 날, 그날 아마가 아니죠. 맞죠. 8월 17일 날 도착 비자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광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완벽한 방침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도 출발하는 나라에서 PCR 테스트를 갖고 오면은 여기서 관광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은 도착해서 3일을 격리시킬 것인지, 7일을 격리시킬 건지, 14일을 격리시킬 건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관광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관광하러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7일 격리시키고 14일 격리시키고 그러면 관광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관광업계에서는 출발하는 나라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결과지를 갖고 오면은 통과시켜 주라, 이렇게 하는데 정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정부가 국내선 및 국제 정기 항공편을 8월 17일부터 개통한다고 발표했지만 네팔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증가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개의 국제 항공사가 네팔 민간 항공국에 노선 신청을 했으며 카트만두 공항에서 도착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비행 횟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팔 정부가 국내선 및 국제 항공편이 8월 17일부터 개통은 하지만 바이러스 사례 증가로 허용되는 항공편과 목적지에 대한 횟수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제한을 해제하는데 2주가 걸리는데 7개의 국제항공사가 네팔 민간 항공국에 신청을 하였는데, 그 항공사를 살펴보면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터키항공, 아랍에미레이트 플라이 두바이, 오만에어, 그리고 인도의 인디고 항공사가 있습니다. 항공사 소식통에 따르면 더 많은 항공사가 신청을 하지 않은 실제 이유는 네팔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증가하고 네팔 정부 자체의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네팔 항공은 8월 17일부터 두바이, 도하, 쿠알라룸푸르, 도쿄 나리타, 홍콩 등 5개 목적지로 정기 항공편 시간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네팔의 다른 민간 국제 항공사인 히말라야 항공은 걸프 지역과 동남아시아 7개 도시에서 본국으로 네팔로 송환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월 17일 이후에는 매일 사우디아라비아 담만으로, 일주일에 5번은 카타르 도하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중국 충칭으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 럭다운 전에는 15개국에서 30개 항공사가 카트만두를 오고 갔습니다. 국내 항공편도 5개월 만에 붓다에어, 예띠에어라인, 시리항공, 시타항공, 따라항공 등이 정기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은 매일 국내선 48편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붓다에어는 하루에 18편을 운항할 예정이고요. 예띠항공은 11편, 그리고 시리에어는 8편,
이외의 소규모 항공사들은 각각 하루에 3편씩만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비드-19 이전 트래픽의 15%에 불과합니다. 국내선 터미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시간에 450명을 수행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려면 이용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항공요금이 인상되고 그리고 여행 중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공사가 제한된 항공편 승객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은 정기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허가가 일주일 동안만 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비드-19 프로토콜에 따라 항공사, 승객, 공항 직원들이 얼마나 감염되는지 그리고 감염 횟수에 따라 비행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왔죠. 국내선 같은 경우는 하루에 48편만 띄운대요. 그 이전에는 한 200 몇 편씩 띄웠었는데 지금 많이 줄은 거고요. 너무 트래픽이 많이 몰리지 않게 지금 1시간에 480명의 반이면은 240명을 터미널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는 240명 늘 거면은 한 비행기 3편씩 뜨겠네요. 1시간 안에. 그 20분에 한 편 정도씩. 그런 식으로 좀 지금 체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국내선 같은 경우는 허가가 일주일만 일단 8월 17일부터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안전하면은 계속 가겠지만은 안전하지 않으면은 또 막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미리 하고 지금 국내선은 시작을 하는 거고요. 국제선 항공편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원래는 30개 항공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대한항공도 9월달까지 안 다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그 지난번에 제가 태국은 열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지금 태국 타일랜드도 지금 안 열렸어요, 공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일랜드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지금 두바이, 도하, 쿠알라룸푸르, 나리타, 홍콩 이 정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8월 17일 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홍콩하고 쿠알라룸푸르가 되겠네요. 말하자면은 중간에 그 갈아탈 수 있는 비행기를 끊으셔가지고 네팔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홍콩이나 아니면 쿠알라룸푸르에서 네팔 네팔 에어라인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뭐 중국 뭐 에어차이나나 남방항공 쪽도 있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국제항공편에서 인디고 항공사가 비행을 신청했는데 인디고 항공사는 저가 항공사예요. 근데 지금 네팔 정부에서는 아마 이쪽 인디고는 허락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도가 지금 코로나가 극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뉴델리 쪽에서 오는 항공편은 막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두 번째 이 항공기 운항 2주 후에 재개될 국제선, 국내선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의 제목은 코로나 인플레이션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생계와 고용을 잃은 사람들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력해 보입니다. 깔리마띠 시장 야채 중에서 감자, 콜리플라워를 포함한 30가지 이상의 야채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 달 반 전 33루피였던 감자 가격은 지금 킬로그램당 67루피 103% 상승했고요. 양배추 가격은 266% 상승했습니다. 시금치는 킬로그램당 22루피였던 것이 85루피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설탕도 부족해지면서 소매가가 킬로그램당 15루피가 올라갔습니다. 네팔 소매협회에 따르면 쌀, 설탕, 비스킷, 국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쌀은 7월 둘째 주에 보면은 포대당 50루피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설탕은 1kg에 15루피가 올랐고요. 그리고 비스켓은 50루피 받던 것을 100루피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팔 라면 가격도
럭다운 기간 동안 15루피에서 20루피로 올랐으며 계란 가격은 개당 0.2루피가 올랐고 육류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루피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래 전자제품의 가격도 인상되었습니다. TV와 냉장고를 포함한 백색 가전의 가격이 3.5% 상승했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판매업체가 제품가를 럭다운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올렸다고 합니다.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달러 가치 상승과 4개월간 럭다운에서 발생한 손실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팔 이발협회에 따르면 네팔 이발 비용도 120루피에서 150루피로 올랐다고 합니다. 안전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 인상을 받은 시민들은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택시, 공공버스, 템포에 인상된 요금은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상인들과 기업가들은 코비드-19과 몬순으로 인해 낮은 생산량과 수요 증가가 모든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모니터링하는 정부 부서가 수행한 모니터링 및 조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작업은 식료품점, 소매점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잘 알려진 큰 브랜드, 기업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작은 소매상들이 파는 비스켓에서 벌레가 나오는 것만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권리찾기 운동가인 프렘 랄 마하르잔 씨는 소비자들은 돈을 버는 상인과 부패한 정부의 부주의 때문에 전염병 한가운데서 당하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법률이 있지만 시장에서의 정부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일에 1명의 감독관과 4명의 임원 그리고 직원 몇 명이 전부입니다. 카트만두 계곡에서만 1명의 직원이 22,000개의 비즈니스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프로빈스 정부와 지방 정부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깨끗한 시장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어느 정부도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팔 상무부는 77개 지방 전체의 최고 지구 책임자를 시장 모니터링 검사 책임자로 임명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있지만 그 법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200%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거는 막 500%, 600%까지 오른 거 있어요. 지금 가격이 너무 다 올라가지고 이중거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는 지금 잡을 수 없을 만큼 팍팍 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더 말하자면 지갑을 닫는 거죠. 지갑을 닫으니까 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지금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갑자기 국민들한테 막 풀잖아요. 막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좀 어떻게 좀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네팔은 그런 것을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팔 정부 자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이런 어려움 때에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겠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래서 이 코로나보다도 지난번 제가 시내 가서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 인터뷰할 때 찌야 가게를 하는 디디가 말씀했던 것처럼
코로나는 위험한 거 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네팔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로 럭다운이 되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굶어 죽고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서 그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이런 것이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나온 거를 제가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은 사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빨리 그 경제도 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어저께 제가 템포 그 오토릭샤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토릭샤 한 번에 4명을 태울 수 있는데 그 4명도 지금 다 채우지 못한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저녁 때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 오토릭샤를 모는 템포를 모는 기사 중에서 2명이 확진이 떴습니다. 그래서 아마 템포는 더 사람들이 못 타게 됐어요. 안 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템포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말하자면 매연이 안 나오는 아주 청정 에너지 차량이죠. 그런 차량인데 그게 충전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운행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운행을 하려면요 충전소를 들려야 됩니다. 충전소 들려서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전기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자동차 꼽아놓고 1시간 반이든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물론 뭐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충전 꼽아놓고요 기사들끼리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그 템포가 워낙 장사가 안 되는데 이제부터 사람들이 템포를 더 안 타게 생겼어요. 템포 운전사가 2명이 감염이 됐으면은 템포 운전사는 물론 다른 손님한테서 감염이 된 거죠. 근데 감염이 됐으면 또 이 템포 운전사는 또 어디론가 또 감염을 시킬 거 아닙니까? 물론 일단 2명 확진 뜬 사람은 지금 격리 조치 됐지만 이제 다시 두려움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다시 럭다운이 온다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튼 지금 그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40명 50명씩 계속 뜨고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만 따졌을 때 지금 그 활성 사례가 400명 가까워요. 좀 많이 문제고요. 뭐 지나가긴 하겠지만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네, 8월 3일 월요일 네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요 구독과 구독 옆에 종모함의 알림 설정 전체로 해주시면요 가장 먼저 네팔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저는 그럼 내일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TV 최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